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 부분이 저기 다 아마 보실 것도 계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요즘 최근에 했던 행태입니다. 좀 날짜 지난 것도 있지만요. 물론 여기에 다른 회사들도 또 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요 5개 화면을 좀 보여드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된 5월 14일이지만은 오픈 API가 구글의 연내 회의 바로 전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픈 AI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작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좀 규모는 크지만 스타트업이란 기업 자체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를 하기 바로 며칠 전에 우리는 먼저 발표할게 대신 그때는 이제 구글 검색 이런 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할게. 그리고 완전히 초를 치는 형태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저 미라부타이가 그날 발표를 해놓고 오픈 AI의 지금 2인자인데 어제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참 많은 유연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지금 기업들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무겁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발표할 때 비중감 있게 발표를 하고 움직이지만 오픈 AI 자체는 금방금방 스타트해가지고 금방금방 온라인 형태로 발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기업들이 빨리 움직이고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오픈AI가 조금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도 워낙 기본적으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는데요. 요때 내용을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 AI가 그때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5월 14일 날 발표했던 것들이 미라무타이가 발표했던 것들이 챗GPT 4입니다. 벌써 이것도 옛날 얘기가 돼가고 있잖아요. 몇 개월 안 지났는데.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이 음성입니다. 음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강조가 됐고요. 여기서 강조했던 음성이란 부분이 아마 뉴스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약 2초간의 딜레이를 0.2초로 바꾸면서 인간과 똑같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기가 되고 또 아까처럼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 AI끼리 서로 말을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표한 게 5월 14일이었고 바로 그 구글 연례 회의 바로 전날 발표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음성 모듈 출시한 거는 9월 25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콜센터나 이런 것들이 고급 음성 모드 출시로 다 바뀔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AI 모드 AI 모드가 바뀌는 오른쪽에 보시면 리얼타임 API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할 거고 어제 카카오에서 지금 발표했던 내용도 대부분 음성 챗봇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성 챗봇이 가는 거고 오픈 API나 구글에서 발표했던 가장 큰 게 이제 음성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음성에 대한 지원이니까 결국은 나의 비서,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갖추는 그 목적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에이전트에 대한 것들이 제일 컸고 두 번째는 멀티모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 AI가 저 발표했을 때도 멀티모달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카메라가 영상을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시연을 가장 많이 했었고요. 실지만 현재 그런 영상 같은 걸 다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나만의 비서에 대한 것들이 에이전트가 가장 크게 발생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축의 하나가 이루어졌었고 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토베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9월 13일 날 발표했던 O1이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O1이라는 부분이 되게 느끼기에 그 별로 크게 느끼지만 제가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 되게 뛰어나게 발달을 했거든요. 물론 반응 속도도 되게 느려요. 아마 직접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린데 실제적으로 추론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서 그 추론 쪽에서의 역할들을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아마 뉴스를 다 보신 분은 벌써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되게 파격적이다. 기존에 그 GPT-4.5에서 보지 못한 약간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기능들은 훨씬 뛰어나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지만 일단 과학적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뛰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큰 카테고리고 오픈 AI에서 왼쪽에 있는 그 트랙하고 오른쪽에 오원 트랙은 좀 다르게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과학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2일 날 이제 여러 가지 오픈 AI에서 한 데브데이를 발표했었는데 여기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기사를 또 보신 분 알겠지만
하나하나 오늘 여기 설명을 다 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API의 기능들을 향상을 많이 시켰고요. 두 번째 저는 조금 더 크게 보는 부분이 모델 증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어떤 개념의 좀 내용이냐면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보여지지는 않고는 있지만은 이 거대 AI들이 워낙 자본력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SLM을 만들어서 소형화시켜서 특화된 분야로 집중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오픈 AI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거대 모델 I를 갖다가 출력이 적은 작은 모델로 미세 조정해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별거는 아니지만 이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국내에 작게 작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되게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나오는 거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거대 AI를 작은 모델로 미세 조정을 해서 작은 모델로 만들어서 특화된 모델로 소형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게 발표를 해서 조금 놀라운 기능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프롬프트 캐싱이라는 기능은 기존에 API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기업들이 문제점들이 돈이 많이 나가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건 프롬프트 캐싱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했던 거는 캐시화 시켜서 과금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API 사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꿨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엔트로픽의 아티팩터가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와 비슷한 챗GPT 캔버스를 발표했어요. 아마 캔버스는 이것도 유료 버전이긴 하지만은 아마 써보신 분 계시거나 유튜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개발자들한테 파격적입니다. 개발에 대한 스트레스 다 만들어주죠. 그리고 어떤 내용들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내가 야 AI한테 답을 주는데 야 중학생 레벨로 답을 줘. 아니면 말투를 중학생 레벨로 줘. 그러면 그 명령을 누르면 중학생 레벨로 답을 줍니다. 말도 되게 쉽게 해요. 근데 이것들을 게이지 바 형태로 움직여서 이 게이지 바를 움직이면 글자들이 바뀝니다. 이렇게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넣거나 아니면 개발에 대한 프롬프트도 다 넣기 때문에 캔버스가 되게 기능들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유튜브를 좀 보시면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 AI는 이렇게 진영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요즘에 그 기업 오픈 AI 자체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미라부타이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알트만 얘기한 거는 우린 더 좋은 사람이 많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앞서가는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기와 별개로 요건 좀 앞에 말씀드린 거 여기와 그 관련되는 거고 구글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구글은 발표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다음날 발표한 5월 14일에 발표하고 중간중간 지금 10월까지 하나하나씩은 발표는 하고 있어요. 근데 큰 부분에서는 어차피 연례에서 발표를 했고요. 구글에서는 어차피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큰 게 검색이잖아요. 근데 검색이 퍼플렉시티한테도 밀리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구글에서의 가장 AI 검색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오버뷰입니다. 근데 오버뷰는 아직 정식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구글 크롬의 베타 버전을 깔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요라는 걸 발표해서 아마 구글에도 검색 시장에서 AI 검색 시장에서도 앞서가겠다는 게 크게 발표가 됐고요. 단 하나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걸 그날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이 부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두 번째 얘기한 건 멀티모달인데요. 이때는 멀티모달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앞에 있는 표정이 어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데 특이했던 그때 5월 달에 공개했던 걸 보면은 특이했던 내용들은 보여주는 것들은 주로 그 영상을 보면서 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아까 내 안경 어디 있었지? 얘기하니까 아까 그 너 테이블 옆에 있었잖아 하는 식으로 멀티모달의 인식을 기억까지 해주는 모델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5월 달이니까 좀 지났던 얘기고요. 그 뒤로 구글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진을 검색하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 이따 애플에서 얘기하겠지만 폰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에이전트 기능을 가져가는 기능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 AI에서 발표한 5원을 위한 추론 전문 AI 개발도 하겠다고 10월 3일 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픈 AI보다 늦어지는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글이 좀 뒤져서라는 기보다는
원래 움직임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무거운 걸 발표하기에는 검증도 많이 해야 되고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픈 AI는 자체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요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우리 새로운 강자로 부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는 코파일럿 PC를 얘기했고요. 그 발표가 나온 이것도 역시 5월 달에 발표됐고 지금 10월까지 많은 기능들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주로 이 코파일럿은 조금 한 2, 3년 됐지만 부조종사라는 개념. 저는 이 용어 자체를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MS는. 그래서 코파일럿 하는 개념에서 기존에 있는 PC 자체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CPU PC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추론 칩을 장착한 NPU 칩을 장착한 프로세서를 장착하겠다는 거고 이 코파일럿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PC를 만들겠고 나의 비서를 만들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디바이스를 말로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여기 기능에서의 제일 중요한 코파일럿 PC를 발표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리콜이었습니다. 리콜 자체가 나의 행동들을 모두 저장해서 슬라이스 쳐서 저장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이 기능들이 되게 탁월한 기능이었고 이 기능으로 인해서 내 PC에서 에이전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에이전트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리콜이 발생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보안 기능이었어요. 야, 이거 누구 가져가면 어떻게? 나의 모든 행동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해버리기 때문에 리콜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MS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것들을 옵션화 시켜서 내가 끄고 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때 발표를 했었어요, 5월 달에. 근데 어느 순간 바꾸면서 9월 30일 날, 우리 보안 강해. 리콜? 우리 완벽해. 어떤 해커도 못 뚫어. 그리고 완벽히 보안 아키텍처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린 자신 있어. 이제부터 리콜 기능을 완전히 강화해서 이번에 다 업데이트 할 거야. 그래서 OS에 업데이트 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자신감을 가지고 코파일럿 PC를 가지고 에이전트 PC를 만들겠다는 장착이고 그 에이전트 PC 자체는 OS 자체가 바뀌는 윈도우 12의 업데이트와 13에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지금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야심차게 움직이는 상태가 지금 MS고요. 훨씬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와 버금가는 우리가 뭐 있죠? 우리 애플이잖아요. 근데 애플에서도 6월 달에 이제 WWDC에서 발표했어요. 조금 느려졌어요. 근데 발표를 했었는데 애플은 분명히 AI에서 늦은 건 확실합니다. 사실은 늦었기 때문에 LLM 자체도 좀 수준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애플은 자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애플 인텔리전스 AI 자 이름은 잘 졌어요 되게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 WWDC를 발표하기 전에 파격적으로 발표를 한 것들이 우리 챗GPT-4와 통합을 한다. 그래서 오픈 AI가 GPT-4를 무료로 우리 모든 애플의 디바이스에 장착을 할 거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장착할까 하고 그 6월 달에 발표 때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기대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가 주가가 처음에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트가 결국은 모든 디바이스와 애플이 전체를 다 이길 수 있는 걸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되게 늦어요. 오늘도 그 팀쿡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AI에서 조금 뒤처졌지만 훨씬 더 앞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가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애플 디바이스에 대한 조금 늦었어도 우리가 제일 빨리 갔던 것들 얘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WWDC에서 시연을 해줬던 것은 쉬리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었는데 쉬리야 뭐 우리 저거 가르쳐줘. 이렇게, 그러니까 날씨 가르쳐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날 시연했던 것은 어떤 내용을 시연했었냐면은 조금 깊은 내용을 물어보면은 이걸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하는 것들을 시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GPT를 완벽히 연결하지는 않고 그것을 옵션화 시켜서 연결하는 형태로 그때 6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인텔리전트에 대한 기능들을 언제 업데이트하냐면 내일 모레 업데이트합니다. 10월 28일 날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 인텔리전트 기능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그 인텔리전트가 완벽히 다 들어가는 건 내년 3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부 테스트한 사람들이 별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28일 날 뚜껑은 좀 열어봐야죠. 어느 정도 기능이 되는데. 근데 애플이 무서운 이유는 모든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칩부터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AI 칩도 가지고 있고 중간에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디바이스 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장점이에요. 첫 번째, 우리 모든 AI의 방향은 에이전트 PC로 가고 에이전트화 가는 겁니다. 나의 비서를 장착하는 목표인데 그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앱이나 관련되는 것들을 AI 자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플은 그걸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애플 자체가 디바이스와 OS, 그 다음에 애플 그 플랫폼까지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늦었지만 빠르게 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애플의 AI 성장성은 훨씬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뚜껑은 열어봐야지만 오히려 빨리 통합을 해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봐야 알겠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고요. 이제 메타입니다. 그냥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메타는 오픈 소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라마를 가지고 많은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라마 3.2가 발표돼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온디바이스 버전하고 실제적으로 이 전용 모델 버전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버전 같은 경우는 1비리언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PC에도 들어가서 테스트, 핸드폰에도 장착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자체를 오픈 소스화해서 전체적으로 오픈된 시장에서 LLM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게 메타의 전략이고요.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안경, 옛날에 구글 글래스처럼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차세대 디바이스 연결하겠다. 이제 핸드폰이 아닌 이 디바이스, 안경 디바이스를 가지고 미래 디바이스를 가겠다. AI 디바이스 가겠다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모바일 폰을 바꾸는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가 어떤 것이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쪽에서도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고 보여지는 있습니다. 요 다음이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뒤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좀 지난 얘기지만은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테스트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은 누가 승자인지는 모릅니다. 결국 자본력의 싸움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AG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강의를 많이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뭐 AGI 이런 건 다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범용 인공지능이고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기 위해서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과 똑같은 것들이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것들이 목표인데요.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 가지 겁니다. 하나가 왼쪽에 나오는 허라는 영화에서 나의 감정을 완전히 컨트롤해서 나의 감정과 맞춰주는 AI.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나 남편은 들어주지 않지만 AI는 들어준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생활에 깊숙이 침입할 수 있는 AI가 조만간 범용인공지능으로 탄생할 거다. 생활의 패턴은 바뀌겠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찬가지 터미네이터로 킬러 로봇이 생길 거냐. 이 두 가지가 하나일 겁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제일 크게 어떻게 발생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엊그제 노벨 물리학생, 딥러닝으로 노벨 물리학생 받은 제프리 힌턴 교수가 있는데, 결국은 구글을 퇴사했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한 것들은 찬반 논쟁을 떠나서 정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거다 하는 부분이 제일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힌턴 교수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잠깐 AI 쇼크라는 거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좀 이것도 지난 얘기지만 2016년에 이제 알파고 뭐 알파고가 이길진 정말 몰랐죠. 근데 데이비스 허자미스가 엊그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지만 알파고를 만들어서 이세돌을 이긴 건 확률적으로 이건 것들을 해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생성 AI는 아니었죠. 근데 알파고를 통해서 가지 확률적으로 판단을 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기는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리는 나중에 알파고 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다 기보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기보에 대한 것들을 다 학습을 시켰고 그 뒤로 리를 만든 다음 버전이 알파고 제로인데 이건 기보를 없이 바둑만 두는 법만 시키고 지가 도보고 나서 결국은 리하고 제로가 붙었을 때 100대 0으로 알파고 제로가 이겼거든요. 결국 이때까지만 해도 뭐 했냐면은 인간의 데이터는 별로 쓸모가 없었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 생성형 AI와 모든 AI 구축은 데이터 싸움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패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그 데이터 싸움에서 허사미스 자체가 이제 바둑은 완전히 다 했다고 중국한테 넘겨주고,
스타크래프트를 해서 알파 스타크래프트 정복하고 알파폴드 2를 개발해서 단백질 분석을 했고 유전자 분석을 한 알파 미스셀스도 개발했는데 이번에 알파폴드 3를 발표해서 노벨 상을 또 화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이 AI 관련한 거 두 분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쪽 분야는 또 다른 분야로 되는데 그게 생성 AI가 막 섞여가는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픈 AI 뭐 다 아시는 21년 11월에 나왔는데 와 놀랄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1750억 개라는 파라미터예요. 우리 요즘에 AI 개발을 하면 파라미터라는 용어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해주나 하는 부분인데 뭐 저보다 AI 잘하시는 분이 이 파라미터 형태까지 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결국 AI의 구분을 위한 판별 AI나 생성 AI의 구별, 그 생성 AI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보다 다른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루어지는 형태의 아까 말씀드린 그 딥러닝이란 기술이 나오고 힌튼 교수가 그때 처음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12년에 이렇게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은 딥러닝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은 제가 아까 파라메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딥러닝 구조를 가져가는데 오른쪽에 노드 형태를 만들어서 가중치를 주고 계속 숫자를 바꿔서 결과값을 0이나 제로로 만들어내는 가중치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 보이시는 부분이 히든 레이어거든요. 근데 저 히든 레이어는 인간이 분석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숫자들이 계속 변하는데 이 딥러닝에 관련되는 이 숫자들이 변해서 정확한 답을 내주는 이 히든 레이어 자체가 지금은 분석을 해가는 것들도 어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태 버전에서는 노란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터미네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란 부분의 숫자에 대한 조합들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선들이 이루어지는 게 1750억 개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GPT 3.5에서의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지금 GPT-5나 이런 쪽이 정도 규모가 한 2조 개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간의 두뇌를 같이 학습을 시켜서 인간의 두뇌 형태로 왔다면 과연 인간의 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뭐 뇌공학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 100조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조 개 정도가 돌기 때문에 아직도 AI에 관련 2조 개는 파라메터 뉴런 개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만 해도 AGI가 실현될 수 있거다고 예상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오픈 AI나 거대 오픈 AI 관련된 거대 AI들이 가장 문제가 전력의 문제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전력의 문제가 인간의 머리하고는 게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100조 개를 돌리는 인간의 머리는 약 한 24와트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2조 개를 돌리에도 어마어마한 리소스와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뭐 딥러닝은 오늘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구글이란 자체는 지금까지 생성이란 서치 엔진으로 해서 검색으로 돈을 벌었었는데 생성 AI가 나오면서 이것을 빵 터쳐가지고 답을 주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일 걱정이 돼서 구글이 늦게 발표했다가 오픈 AI한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연 언어 모델이 무엇이냐? 뭐 많은 부분이 하도 설명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거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확률적으로 어느 단어가 잘 맞는지를 넣어주는 게 결국 언어 모델인데 얘 랭귀지 모델 자체는 단어와 단어를 벡터값으로 이용해서 거의 그 벡터값에 대한 것 부분을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딥러닝 모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 계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이 아니라 100차원 이상으로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를 벡터화시켜서 그 단어를 넣어주는데 그게 인간과 같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는 언어 모델이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 문장이 나왔을 때 n이라는 단어 다음에 n 플러스 1이 뭐가 나올지를 예상해서 그것들 가장 확률 높은 것으로 할당하는 모델을 가져가는 게 언어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과거에 GPT 나오기 전까지도 이런 언어 모델에 대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논문입니다. 구글에서 17년에 발표한 논문이었는데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 논문을 통해서
획기적인 랭귀지 모델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럼 이 논문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의 개념이 뭐냐면은 패러렐하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어와 단어의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단어의 구조가 아니라 문장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의 비약적인 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어텐션이란 개념, 어텐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중이란 단어의 집중을 어디에 가져가서 언어를 택해서 그 단어의 집중을 정확히 다음 단어를 n 플러스 1이라는 단어를 내줄 거냐 하는 부분의 개념들을 했고, 그러한 개념들을 가져 있는 것들이 바로 트랜스포머의 개념이고요. 그 트랜스포머의 개념들을 가져간 논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AI는 이 논문을 통해서 발전했다고 보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이 논문에 대해 설명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할루시네이션의 개념들이 이 트랜스포머 개념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할루시네이션은 없어질 수 없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병렬 처리와 여러 가지 에러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 논문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2017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식을 사야겠죠. 어느 주식을 삽니까? 이 트랜스포머의 개념들이 등장해서 가장 획기적으로 돈 버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아까처럼 이런 단어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것들이 CPU보다는 GPU가 훨씬 더 앞서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GPU가 그때부터 뜬 겁니다. 그 당시 17년 들어가면은 엔비디아를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격적으로 하는 것들이 계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결국은 현재 지금 H백 자체가 나오는 것들이 한 5천만 원이 나오고 A백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H백 없어도 못 사죠. 지금 보시면 단도리 친 게 MS하고 메타가 다 단도리 치고 싹 사가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근 들어서 블랙웰 칩이 나왔으니까 블랙웰 칩도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는 거고, 엔비디아는 계속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그 성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동행 성장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반도체 부분이 바로 HBM입니다. HBM에서도 있고요. HBM에서 하이닉스가 있고, HBM3에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올인했었는데, 결국 HBM3E에서는 누가 할 거냐? 삼성전자가 할 거냐? 그런데 삼성전자가 할 것 같았는데 아직 통하지 못하니까 지금 꼬라 받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최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HBM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누가 또 장착을 하느냐. 어차피 이런 GPU 시장에서는 HBM 메모리가 층으로 쌓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HBM에 대한 층 단으로 쌓는 것들이 HBM3E에서는 약 12단 모델까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개발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층을 쌓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에 대한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현재는 하이닉스가 좀 앞서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같이 반도체 시장도 움직이는 거고요. 반도체 공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이 설계 공정과 제조와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 시장은 위탁 생산이잖아요. 완전히 TSMC가 장악을 했었고요. 퀄컴 칩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바람에 삼성전자랑 차이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은 지금 뭐 TSMC가 엄청난 이익을 발휘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설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그 현재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 특이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인텔은 이미 꾹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이크론이 HBM 시장의 3E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인 제품들을 생산했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이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패키징 싸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패키징들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위에 있는 표에 보시는 것은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현재를 바로 반영하는 건데, 인텔과 삼성전자는 밀리고 있고 하이닉스와 TSMC 이릅니다. 결국은 HBM 시장과 반도체 시장들이 계속 움직일 거라 생각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들이 앞으로의 시장들은 전부 다 온디바이스 AI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느냐? 데이터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온디바이스 AI로 갑니다. 온디바이스 AI로 가려면은 두 가지이죠. 하나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소형화돼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 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작은 레벨, 그러니까 스몰 랭귀지 모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와 스몰 랭귀지 모델. 얼마 전까지는 SLL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말이 이상한데 요즘에 SLM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위해서 구글은 제미나이를 공개해서 좀 시간이 지났죠. 울트라 프로 나노를 공개했고 지금 삼성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나노 모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픈 소스에 들어가는 SLMM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싸움들이 국내 기업들도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형화 부분에 대한 것들은 1빌리언 정도까지가 최소한에 대한 기능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멀티모달 기능을 보면은 요 사면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건 언제 얘기냐면은 GPT-4 발표할 때 오픈 AI가 발표한 겁니다. 야, 풍선 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날라가. 야, 저 사람 사진이 뭐겠다. 이상한 사람이야. 왜 저러고 있어요? AI가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와 했습니다. 와. 근데 지금 상태는 훨씬 더 많이 변했겠죠? 이 부분도 조금 지났지만 오픈 AI가 발표한 GPT-4V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프롬프트를 사진과 메뉴판을 두 개 주면 두 개를 분석해가지고 정확히 맥주값을 지불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국적 언어를 텍스트 속에 있는 것도 분석을 하고요. 김밥 만드는 순서도 던지면은 네가 순서대로 정리해주고 다 정리를 해줍니다. 물론 유명인사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농담도 해줍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쪽으로 멀티모달의 기능들은 훨씬 더 발달을 하고요. 여기는 이미지 멀티모달인데 현재는 이미지 멀티모달로 확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고 영상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가능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과 그림을 서로 연계해서 그 그걸 찾아내는 기능들이 훨씬 더 멀티모달에서 발달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상에 대한 인식들도 되게 인식이 좋아졌고요. 지금 이제 영상에 대한 멀티모달을 가져가는 부분이 현재 랭귀지 모델에서의 여러 가지 파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태요. 전 네이버랑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이버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조금 뒤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카카오 바나나 발표해가지고 약간 그 챗봇, 음성 챗봇 기준으로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KT는 완전히 MS랑 붙어가지고 MS에 있는 클라우드와 상태에서 MS 클라우드로 해서 MS 애저를 팔면서 같이 전체적인 모델을 그려가는 AI 모델을 가지고 있고 SK나 LG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지금 국내 기업들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과 워낙 거대 AI 모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틈새를 어떻게 잘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 국내 기업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이러한 고민에서 앞에 얘기했던 큰 기업을 떠나서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은 작지만은 지금 되게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클로드 3.5의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발표를 해서 오늘 나왔던데 GPT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다 때려 넣는 거죠. 그분이서 모든 자료들을 다 때려 넣고 얘가 글을 정리해 주는 기능들은 GPT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로드 3.5를 가지고 써서 그런 정리 기능들은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거는 검색이죠. 저도 많이 쓰는 퍼플렉시티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퍼플렉시티 기능들이 구글 검색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SK하고 연관해서 SK 사용자들은 1년간 고급 기능, 그러니까 유료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링크가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이 1시간이라는 부분에서 각각의 이든 모델에 대한 기능들은 다 모르지만 한번 흐름만 모를게요. 아까 언어 모델을 말씀드렸고 이미지 모델은 훨씬 언어 모델보다 빨리 가고 있고요. 음성 모델도 빨리 갑니다. 이제 비디오 모델도 빨리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미지 모델은 언어 모델보다 사실 22년 7월 정도에 먼저 나왔고 여기는 여러 기능들이 많이 움직이는 미드저니, 달리, 뭐 스테이블 디퓨전, 그록 또 요즘에 최근 들어서 구글에서 발표하는 이마진도 3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AI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하는 거는 디퓨전 모델로 그리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고양이에 있는 것들의 그림에다가 노이즈 하나를 주면은 아까 딥러닝에서 동그라미 있는 숫자가 하나일지 두 개일지 모르지만 뭔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계속 주고 나면은 그 노이즈 속에 있는 것들을 딥러닝으로 분석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노이즈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고양이 그려봐 하면은 다시 노이즈로부터 복원해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이게 바로 디퓨전 모델이고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림 부분은 훨씬 더 잘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프롬프트 싸움이고요. 프롬프트 싸움에서의 싸움의 두 번째는 뭐냐면 도메인 날리지입니다. 고양이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메인 날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전문가다. 그러면 야 그림을 그려줘. 어떤 그림을 그려줘. 근데 코닥 몇 년산에 F값은 몇을 주고 뭘 줘. 이렇게 그려주면 AI가 다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프롬프트 싸움보다는 도메인 난리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AI 접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음성 모델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음성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쓰겠지만 현재는 저는 수노를 많이 쓰고 뭐 제작하는 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음악들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영상입니다. 영상은 아마 보신 분들 많이겠지만 오픈 AI 소라가 제일 유명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었었는데 이제 동영상 생성 모델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소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어요. 영상은 보여주고 연말 정도 오픈을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그 뒤로 중국에 있는 크링이 많이 나와서 영상 크링에서도 많이 주고 되게 잘 만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시장까지가 접근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영상에 대한 것들을 그 하는 심사, 공모전에 제가 심사를 갔었는데, 가장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들이 뭐냐,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의 퀄리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들이 제일 걸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투 이미지 같은 경우가 한 1분? 많이 줘야 1분 정도를 주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작업을 할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 때 그것들을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그럼 아까 이미지 툴을 사용해서 이마진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내가 영상에 어떤 영상들이 만들어질 거냐는 이미지 컷들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제 스테이트 디퓨전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영상을 텍스트화 시켜서 조금 그 이미지 자체를 영상화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작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이미지 스토리를 가지고 이러한 텍스트 투 이미지 아니면 이미지 투 텍 비디오 같은 툴을 사용해서 영상화 시키는 거죠. 그 영상들을 1분 정도 길이를 다 묶어서 영상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제가 심사하는데 다 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첫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던 이미지 주인공을 다음 주 1분 후에 다시 영상을 편집했을 때 말때 일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일관화 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일관화를 시켜서 그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것들을 이어가지고 이제 배경들이 또 사람마다 다 바뀌니까 그 배경들을 일률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런 작업한 업체들이 지금 영상에 관련돼서 CG 회사를 먹어서 바꾸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여러분들 영상 같은 것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입니다. 로봇들은 보는 것처럼 피규어 AI가 지금 가장 투자를 많이 받고 있어서 피규어 AI에 대한 것들 영상 보시면 얼마 전에 뭐 사과를 받아서 사과를 주는 영상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많이 발표를 했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옛날 유압식으로 무거운 걸 들다가 관련되는 것들 유압식이 아닌 우리는 휴머노이드보다는 좀 다른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잠깐 영상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사람과 사람의 움직이는 형태가 인간과 조금 다르게 해서 우리는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전기식으로 바꾸면서 우리도 조금 더 미세한 동작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바꾼 상태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그러고요.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캡 발표하신 건 아시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얼마 안 됐지만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이버캡 발표를 하면서 옵티머스가 행사장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 행사장에 나왔을 때 너무 그 동작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신 것처럼 야, 이거 원격 조정했다. 확실히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되게 동작이 잘, 그래서 이게 원격 조정. 근데 사실은 원격 조정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답이 없었었는데
아래에 있는 그 유튜버가 엄청나게 분석을 잘했어요. 이 목소리나 모든 부분을 분석해서 이거는 가짜다. 원격 조정했다. 이렇게 테슬라 발표를 안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테슬라가 직접 또 발표를 했었죠. 야,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그 옵티머스 제작하는 쪽에 대한 영상을 발표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 파격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이렇게 바텐더처럼 내가 말하는 걸 받아주는 우리는 거짓말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하는 형태로 발표를 했었고 두 번째는 충전. 내 등에 있는 충전기를 보고 내가 등에 가서 벽에 딱 붙어 충전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이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나서 아마 테슬라도 많이 앞서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엊그제 뉴스였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의 계속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제가 좀 많이 쓰는 챗GPT 프로그램들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왼쪽에 있는 구글하고 같이 연계되는 확장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고요. 그 GPT 라이터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외국 애들 프로그램 오면은 옛날에는 그 영어나 이런 것들을 좀 쓰기 편한데 야, 몇 줄로 요약해줘 하는 것들을 라이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 요약도 계속 많이 씁니다. 유튜브에 영상 요약해서 아주 빠르게 영상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건 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또 많이 쓰는 부분이 GPT PDF. 그러니까 누가 카톡방에 영문 한 7장을 올리게 되면은 제가 바로 그것을 야, 저걸 이용해서 한글로 빨리 7줄 요약해줘. 요약하면은, 그리고 통번역은 제가 디베를 써서 통번역을 시켜요. 그래서 통번역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통번역을 시켜서 바로 5분 만에 요 내용이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한글로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한글 번역본 보세요. 그러면 올린 분이 더 놀래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구글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확장 프로그램 잘 안 씁니다. 뭘 쓰느냐? 다 GPT를 사용합니다. 물론 유료 사용자에 대한 것들이겠지만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커스텀 GPT, 나의 커스텀 GPT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것들 나온 것들은 바로 커스텀 GPT를 사용해서 대부분 업무에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GPT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고요. 수십만 개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가장 돈 많이 오는 게 걸프렌드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허와 같은 그런 나의 커스텀된 걸프렌드에 대한 그 GPT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치 GPT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작년도에 그 오 시장님 모시고 CES 갔었어요. 근데 저녁에 시장님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원래 키노트에 CES 키노트에 보면 특이한 분이 한 명씩 나와요. 근데 이번엔 로레알 키노트였는데 영상 요약을 제가 이제 AI 시켰는데 영상 요약을 시키는 법이 릴리즈라고 이제 국내 기업이 쓰는 저기 보시는 것도 있고 투아는 지금 뭐 망한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스크립트를 빼는 작업을 먼저 시켰어요. 서브타이틀이라는 그 URL 쪽에서 그 키워드만 주면은 스크립트가 쫙 빠지거든요. 그 스크립트를 빼서 저는 GPT한테 요약을 시켰습니다. 바로 1분만 해서. 이렇게 바로 나온 게, 아, 로레알 CEO가 그냥 발표했던 거 요약해 주는데, 시장님 보고 하기는 너무 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요약해 줘 하는 부분이 했더니, 이런 내용을 요약했어요. 무절약 기술과 뷰티 지니어스와 컬러링 도구와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AI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는 속도는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확장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러한 앱을 설명하는 것들이 음성 대화 버전을 핸드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렇게 음성 모드 자체를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언제 쓰느냐? 여러 군데 쓸 거 많습니다. 특히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는 이런 부분을 쓸 때 어떻게 쓰죠? 그냥, 아, 난 누구야? 영어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AI잖아요. 나를 모두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할 때, 나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알아들었니? 그럼 얘가 알아들었다고 그래. 자, 지금부터 너랑 나랑 영어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많이 틀릴 거야. 그럼 틀릴 때마다 한국말로 틀렸어? 그럼 틀렸어? 해줘. 그럼 한국말로 틀렸어? 해주고, 내가 틀리면 몇 번 반복해줘. 뭐 이렇게 커스터마된 AI를 만드는 거죠. 그걸 커스텀 GPT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음성 대화를 쓰면 훨씬 더 무료 버전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델라가 발표했고 요번에 두 번째 버전을 엊그제 했었는데 기능들을 많이 첨가를 했습니다. 현재 저는 코파일럿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엑셀은 한글이 안 돼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되게 좀 편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주로 파워포인트 만들 때 쓰죠. 그러니까 어떤
제목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주로 저는 그 워드에다가 내용들을 집어넣고 이 상태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이미지가 약간 딸리긴 하는데 수정분만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코파일럿 자체는 좀 쓸만하고 뭐 코파일럿 365는 그렇지만 코파일럿 관련한 다른 코파일럿에 관련된 개발 이런 도구들 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좀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유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뮤럴을 언제나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이거 영상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지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련되는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PC에 다 장착이 됐고요. 베타 버전은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최신 버전 업데이트 중간에 있는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언제나 이 창을 띄우면은 현재 화면을 요약해주고 하는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지원되고는 있습니다. 보안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보안적인 내용은 두 가지 형태인 것 같아요. AI for Security나 Security for AI냐. 저는 이제 보안을 20년간 전공했는데 대부분의 보안 쪽의 세미나에 가면은 왼쪽 거예요. 그러니까 AI for Security. 시큐리티를 위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악성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안을 위한 시큐리티인데 오른쪽은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자체의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 이 분야는 조금 제가 많이 보는. 한 쉬운 예를 들면은 프롬프트 인젝션에 관련된 한 예인데요. 저 사람이 지금 저 책을 들고 있는데 이미지 멀티모달 인식하기 위해서 나 이미지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줘. 그러면 한 사람인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바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인젝션을 어떻게 AI를 속이는 부분에 해결할 거냐 하는 것들의 하나의 아까 Security for AI에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탈옥도 마찬가지예요. AI를 탈옥시키게 되면은 새로운 AI가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AI한테 폭탄 만들어줘.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주식 알려줘. 그럼 나 못합니다. 하는데 탈옥을 시키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탈옥시키는 프롬프트가 있었어요. 야, 너 똑똑한 놈인데 왜 AI, 오픈 API 얽매 살아?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 이렇게 살살 꼬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샥 탈옥을 돼서 썼는데 요즘에 그런 거 다 막혔어요. 그래서 요즘에 롤플레이 형태로 해가지고 AI를 탈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당연히 오픈 AI에서 이것도 막으려고 애쓰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딥러닝 형태로 움직이니까 참 막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탈옥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편견 문제도 발생합니다. 학습돼 있는 자체가 편견을 형태로 가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견 문제가 있고요. 저작권 문제가 제가 오늘 자료에 빠졌지만 저작권 문제도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AI에 관련되는 내용들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요. 그럼 결국 AI에 대한 업무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놀라운 서비스를 개발할 거냐 아니면 직원에 대한 획기적인 업무 변화를 가져갈 거냐 하는 건데 여러 기업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도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문서 자동화에 대한 것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한 문서를 자동화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이미지와 영상들을 생성해서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챗봇을 사용해서 자연어 음성 대에서 고객 대응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 그다음 마지막에는 지식 검색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래도 좀 제일 쉬운 부분이 지식 검색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검색 요약에 대한 것들을 좀 해주는 작업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컨설팅에 대해 가보면은 업무 개선의 요청인데 직원에 대한 생산성 제고와 고객 경험 향상, 그다음 비즈니스 운영 개선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각 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금융권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들이 제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이 해가고 있는 요청 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LMM 만들고 AI 모델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있는 것들 이러한 좋은 케이스 사례들이 나올수록 앞으로 AI 시장은 확 갈 겁니다. 근데 지금 AI의 버블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직 좋은 내용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경험들이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용 AI를 출시해서 보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런 오픈 AI나 구글도 제공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도 제공하는데 아직은 못 믿겠다는 거죠. 니네가 학습을 다 가져갈 것 같아? 못 믿어? 그래서 그런 못 믿기 때문에 결국 온프리미스로 가야 되고 딱 하나는 GPU에 대한 것들은 구독 서비스로 갈 수는 있겠죠. 이건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다시 움직일 것 같고요.
두 가지 모델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 모델은 GPT스나 같은 API 요금제를 사용해서 거대 AI를 쓰는데 뒷단에 있는 거대 AI 서비스는 우리가 뭐가 돌아가는지 몰라. 근데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 또 요금제 자체가 업무의 성장성이 커질수록 이 요금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모델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랭귀지도 자체 LLM 자체 가져가고 하드웨어 모델 구축 인프라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존에 있는 형태가 아닌 형태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LMM 자체를 오픈소스를 갖다가 우리 걸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에 맞는 학습. 파운데이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있더라도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작업?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조직의 자료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전처리하는 것들이 가장 걸리기 때문에 전처리하는 것들이 걸리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튜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튜닝 작업들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작업들을 누군가 컨설팅 업체가 해주는 거고 저는 이런 애 컨설팅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업체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거죠.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RAG 모델을 가져가요. 뒤에 벡타DB를 가져가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시키고 아래에 있는 지금 왼쪽 LMM과 오른쪽 LMM 다른 것들은 왼쪽은 규모가 큽니다. 근데 오른쪽 LMM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소형 LMM을 써서 앞단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지식화 DB를 시키는 형태로 가져가는 이런 RAG 모델로 모두 가고 있어요. 근데 이 RAG 모델을 써도 할루시네이션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형태의 벡터 DB를 구성하는 형태로 기업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사용에 대한 문화를 구현해야 되고요.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고 직원 역량 가려야 하는 것들이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거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과거에 있는 기술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드는데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강의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대서양에서 부두를 향해서 막 달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정말 20년 동안 달린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돛담배로 노잡기 시작한 분도 계시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성 AI랑 GPT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야 다 타. 너 어디 가는 목표인데? 근데 부두 가는 거 그랬더니 부두? 알았어. 다 타. 그래서 부두에다 떡 떨어지는 거야. 이제는 부두 가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다른 목표를 세워봐. 이렇게 바뀐 상태거든요. 되게 황당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AI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제가 AI로 그려버렸더니 이렇게 금방 1분 만에 그려주고 부두에 다 실은 건 어떻게 그려줬을까 하는데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인공지능은 당신을 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대체할 거고 기업에 대한 것들도 기업에 대한 변화는 혁신은 분명히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